여러분, 새해정초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그 집은 원래 큰 번영을 얻거나 하는 모든 일들에서 막힘이 없이 잘 풀려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운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람에게는 항상 운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기분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침체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느낌 누구라도 다 한 번씩은 가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오늘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아,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다 라는 느낌 말이죠. 맞습니다. 전자의 기분이 아침에 느껴진 날은 어김없이 그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또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후자의 기분이 아침에 느껴진 날은 왠지 모르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를 우리는 전조증상, 즉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는 한 해의 기운 역시도 그러합니다. 분명 새해 정초가 되면 누구에게나 일정한 암시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것을 잘 살피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운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 생명이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집안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네, 생기가 강한 집은 항상 좋은 기운을 얻게 되고, 또 생기가 약한 집은 항상 자신의 기운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언제이든 이 생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정초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든가 새로운 생명체가 내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든가 내 집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새로이 생겼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여 정초에 태어나는 아기를 우리는 무조건 복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식물을 정초에 내 집에 들이는 것도 그러하며, 또 동물을 내 집에 들이는 것도 그러합니다. 만일 새해 정초에 이러한 일이 내 집에 생겼다면 올 한 해 항상 그 집에는 즐거운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초나 연말에 액땜의 흔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액땜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가벼운 교통사고가 큰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초에 가볍게 어디가 아프다든가 또 가볍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든가 하는 것은 무조건 액땜이에요. 네, 이것이 한 해의 큰 불행을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정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연말이나 정초에 몸이 아픈 가족이 있었다든가 가벼운 사고가 났다든가 가벼운 불행이 생겼다든가 하면 오히려 한 해 내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액땜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해 가족들의 기운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기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기입니다. 네, 정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볍거나 또 평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활기가 느껴지신다면 원래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큰 기운이 여러분을 도울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가족들의 얼굴을 보세요. 혹시 정초에 피곤에 찌든 얼굴이 보이시나요? 정초에 평소보다 게을러진 가족들이 보이시나요? 그럼 그 가정은 올 한 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가족들의 얼굴에서 즐거움이 보이고 밝음이 보인다면 원래는 그 가정에 큰 행복과 큰 운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정초에는 변을 보고도 인상 쓰지 마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초는 한 해의 기운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절대 시작부터 불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정초에는 인상 쓰지 마세요. 또 화내지도 마세요. 언제이든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리하면 올 한 해의 기운이 크게 살아나 항상 행복한 여러분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초에 좋은 꿈을 꾼 경우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암시하는데 꿈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60% 이상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좋은 꿈은 밝은 기운을 느끼는 꿈이에요. 그리고 상스러운 동물들을 보는 꿈이고 조상님의 은혜를 입는 꿈입니다. 혹시 이런 꿈을 꾸셨다면 무조건 그 꿈에 관해 말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열흘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네, 좋은 꿈을 꾸고도 큰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말을 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큰 기운이 나누어져 작은 운만을 받게 되니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나쁜 꿈을 꾸셨을 때 꿈파리를 하는 법은 제가 어제 알려드렸었죠. 여러분, 정초에 꾸는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그리하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큰 운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해 정초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운이 바뀌고 변할 때는 제일 먼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평소와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가족분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변화가 원래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좋은 변화, 좋은 운일 수도 있고 또 나쁜 변화, 나쁜 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변화의 모습이 좋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고 또 나쁜 변화라면 나쁜 운이 들어오게 될 것이니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 과거 어른들은 정초에는 절대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초에는 억지로라도 부지런해지세요. 억지로라도 다정해지시고 부드러워지시고 차분해지세요. 그래야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되어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 생겨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새해 정초 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정초에는 뭐든 나가서는 안 되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서 다 그러한 것인데 특히 그것이 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여 정초에는 큰 돈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거예요. 물론 제목처럼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올 한 해 큰 돈복이 생겨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초에 들어오는 돈은 무조건 길한 돈이고 길한 운이라는 것이죠. 네, 한 해가 대박 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기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불행이 생길지 큰 운이 들어오게 될지 누구보다 본인이 먼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무시하고 생각지 않기에 불행을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이고 또 큰 운을 얻을 것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작은 운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원래 뭐든 잘 될 것 같다 생각되시면 실제로 뭐든 다 잘 됩니다. 네, 절대 소극적이지 마시고 해야 할 때는 다 하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생각되시면 항상 조심조심 한 해를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행운은 더 커지고 불행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말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운이 나빠질 때는 항상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운이 좋아질 때는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정초 여러분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좋은 말이 많았는지 나쁜 말이 많았는지를 말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이 많았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큰 운을 얻을 것이고 또 나쁜 말이 많았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네, 전자의 경우라면 뭐든 하려고 하시고 후자의 경우라면 뭐든 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더 큰 운을 얻게 되고 더 작은 불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